저희 버스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평점이 우리 6.5점 넣었는데 0.01 올랐다고 성균 배우가 우리 올랐어! 그래갖고 버스에서 우리끼리 막 좋아하는데 솔직히 되게 짠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6점 얼마가 되게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오늘 원래 10만 파티 하려고 그랬거든요. 저희. 맞아. 저희는 10만 들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되게 많이 들고 있다, 훨씬 더 많이 들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항상 기사 같은 거 안 보거든요. 근데 항상 안 좋은 기사를 저한테 보내요. 정말 분위기 파악 못해요. 혼자만 업돼가지고.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모르겠어. 이런 뜨거운 반응, 팬덤들의. 네. 일단 제가 예상한 것보다 포하고 불호가 범위가 더 넓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진짜 너무 좋고요. 저희는 저희 영화 되게 부끄럽지 않아요. 좋아하니까 이렇게 저희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구나. 그러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지금 목하고 코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좀 기분 나쁜 거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 너무 벅차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게 안 나올 뿐이에요. 지금 답답해가지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같이 이게 그냥 재밌는 영화 만들고 싶어서 재밌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질문 드렸었는데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뭐 그 질문지를 준비한 거니까요. 네. 이성규 선배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기사에서도 봤었는데 이제 몇 번 고사하시려고 하다가 이 대본을 선택하시고 하게 됐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아무튼 가장 기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조나단을 연기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인터뷰할 때도 얘기했지만 대본은 되게 재밌게 봤어요. 되게 재밌게 봐가지고 역시 이원석 감독님이다. 그래가지고 남사용을 저는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오정세 씨가 개인적으로 친한 동생이기도 하지만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저는 감독님이 다 이렇게 쓰신 건 줄 알았어요. 약간 당황했어요. 감독님이 그것도 작가가 있다고 그러고 이것도 작가 그럼 한 게 뭐지? 막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그래서 그때 약간 좀 고민하다가 근데 일단은 감독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조나단이라는 캐릭터가 좀 과하고 오버를 해야 되니까 일단 원래 좀 그 배우 자체가 캐릭터를 가진 분이 어떤 뭐 분장이라든가 캐릭터를 꺾는 걸로 하면 좀 자연스럽게 편하게 할 것 같은데 저는 뭘 너무 뭐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에 묘사를 좀 하려고 그랬고 그리고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저한테 왜 주신 거냐고. 저는 솔직히 감독님한테 동석이 형이랑도 되게 친하시고 그 랄랄랜드의 김보성 선배님 나오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약간 이렇게 꺾어가지고 하면 되게 재밌지 않을까요? 뭐 그 얘기도 했는데 또 그런 시도를 많이 하셨잖아요. 단편 때. 근데 그때 아카데미 가기 전에 감독님하고 김성훈 감독 만나고 갔는데 너무 약간 뭐 기획부동산처럼 저를 막 이렇게 띄워주시고 해가지고 얘네한테 낚이면 안 되겠다 하면서 비행기에서 다시 대본을 봤는데도 재밌게 봤고 그리고 한이를 미국에서 만났어요. 그게 또 어떤 뭐 계기가 된 것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결정한 다음에는 감독님하고 이야기하고 어떤 자리 하는 게 너무 즐거웠고 그게 또 감독님의 힘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어떤 뭐 디테일한 디렉션을 준다기보다 그 전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감독마다 다른 거니까 배우가 능동적으로 찾아가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고 일단 감독님이 되게 편하고 솔직하시니까 어떤 이야기를 꺼리낌 없이 나눌 수 있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로 어느 감독보다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 구체적인 디렉션은 많이 없으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대화를 주로 많이 하셨는데 감독님 어떤 말씀들을 연기를 보시고 하신다거나 이렇게 하라고 해줘. 아니 근데 태권도 장면이나 그런 게 되게 민망했는데 근데 정말 저한테 많이 맡겨주셨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 감독이 온전히 배우한테 어떤 캐릭터를 맡길 때 약간 부담은 있지만 그걸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마음도 있고 그거를 되게 정확하게 판단을 잘 해주시니까 코믹 부분은 되게 믿고 왔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 작품을 이렇게 만화적이라고 느껴가지고 좀 과하지만 이 캐릭터 안에서 놀면 재밌겠다 뭐 그 생각으로 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완성된 어떤 컨셉의 분장과 의상이 있었을 텐데 처음 그 피팅을 저희 하잖아요. 피팅 하시고서 이제 거울을 보시게 될 것이고 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뭐 감독님한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랄지 모르겠는데 그 옛날에 앙드레 김 선생님이 왜 아이라인을 그렸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한 게 너무 허전한 거예요. 아이라인을 지우니까 그걸 한 4개월 동안 그리고 다니까 나중에 정말 그리고 다녀야 되나 정도로 되게 허전했습니다. 예. 뭐 그렇게 했어요. 뭐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이 캐릭터를 이렇게 옷 입고 지금까지 제가 입어보지 않은 옷을 좀 최대한 즐기자. 현장에서도 좀 이렇게 다니니까 현장에서도 좀 사람들한테 막 하게 되고 익숙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사진 보면 되게 네, 배우남 배우님께 그러니까 그러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현장이 되게 즐겁기를 바라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홈쇼핑을 많이 갔어요 둘이. 갑자기요? 네, 그 케이블 TV 많이 보고 저희가 이렇게 코로나 때라 자주 많이 못 모이니까 2명까지는 가능했잖아요. 4명까지 방에 와인 갖고 와가지고 맞아요. 와인 한 병 까면서 TV 보면서 욕하는 게 약간 푸는 거. 제가 맨날 망했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저희 이러면서 되게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가 이거 이제 마케팅에서 우리 코로나 얘기해도 된다고 했나? 아까 이게 코로나가 네, 굉장히 심할 때였거든요. 그래갖고 원래 저희는 3주 지방 찍고 서울 올라와서 찍기로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거기를 못 갔으니까 그러니까 네. 서울에 못 올라왔어요. 그래갖고 이러면서 다 점점 더 타이트해진 것 같아요. 저희끼리. 그리고 즉흥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제 저희는 원래 이제 서울에 있는 어떤 장소에서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찍고 저렇게 찍을 거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다 날아가면서 씬들을 새로 만들고 뭐 이런 선택을 그러니까 진짜 지나가다가 저기 괜찮다. 그러면 거기서 뭐 여기 괜찮을 것 같아서 준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되게 가까워진 것 같고 서로 의지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솔직히 그래요. 이게 존재하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서로 안 믿으면 서로 민망해져요. 그래갖고 서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로 잘한다라고 칭찬해줄 수밖에 없고 네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존재하지 않는 얘기라고 막 말씀하셨는데 저는 가치가 될 것도 어려운 거 아니죠? 모르겠어요. 보고 나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되게 사람들이 밝다고 하는데 지금 되게 어둡거든요. 밝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초등학교 때 내가 울 수도 있어. 체육을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꼭 체육 대회를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너무 싫었거든. 근데 그 운동 잘하고 뭐 그러는 친구들은 기계 체조를 했고 이렇게 막 탑 싸갖고 막 옛날이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다 곤봉 체조를 하는 거야. 난 그게 너무 하기 싫었거든. 근데 하여간 왜 이 얘기하지? 근데 개인의 하여간, 경험과 근접한 이 영화의 어떤 네. 하여간 그랬어요. 그래갖고 별로 이렇게 존재감도 없었고 막 그랬다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뭔가 나는 뭔가 이렇게 그래 맞아 그랬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어느 날 와갖고 그런 거야. 되게 심각한 얘기를 선생님이를 만나고 와서 하는데 그 얘기가 나는 내가 병이 걸렸나 막 되게 중요한 얘기인 줄 알았어. 근데 어머님이 오더니 너 뭐라 그러지 그걸 뭐라 그러지 그 ADHD 말고요 그거 뭐지 그 단체 생활 이거 단체 생활 부적격자 라고 선생님이 그랬다 그러는데 그게 나는 그렇게 되게 충격적으로 와닿았어. 막 되게 심각하게 우리 엄마도 얘기하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뭐야? 하여간 그랬어요. 그래갖고 참 막 노력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막 어울리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하고 노력했는데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뭐지? 어느 날 전철 타고 가는데 왜 그거 있잖아요. 아마추어 작가님들 그 역에서 이거 하는 그 막 전시회 하는데 거기에 그림 하나가 있었는데 이렇게 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한 사람들 사이에 세모난 사람이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목이 남다른 아이.
근데 난 그게 막 와닿는 거야. 그냥 왜 이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그렇게 해서 딱 이해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코미디란 게 그런 것 같아요. 되게 가벼운 것 같으면서 되게 무겁다고 생각하는 웃지만 그게 정말 웃겨서 웃는 게 아니고 아니 그리고 현장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감독님 얘기 들어보니까 감독님은 되게 자기를 조금 낮추기도 하고 근데 진짜 그걸 느꼈거든요. 무조건 밝은 사람만은 아닌데 이렇게 자기를 막 해가지고 현장 분위기를 주도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배우뿐만 아니라 스태프들 마음을 열게 해요. 그러니까 어느 현장보다 이게 즐거웠고 많이 웃고 소통이 잘 됐던 그래서 짜증도 많이 났지만 즐거웠던 현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솔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짜증 뭐 싫은 것도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고 저 사진 제일 짜증났을 때 찍은 거예요. 제일 짜증났을 때 찍기 싫다고 막 그러더니 근데 너무 잘 나왔어. 제일 행복하게 찍어요. 진짜 충격적이었어. 이걸 왜 내가 왜 찍어야 돼? 그러면서 양들이 생각보다 되게 험해요. 공격적이고 되게 예쁜데. 그러니까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평창에서 되게 오래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되게 동물들이랑도 되게 많이 친해졌고요. 또 한 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재밌게 웃기게 보다가 마지막에 울컥하는 이런 순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이 영화 보고 나면 은근하게 저희가 되게 좋아했던 과거의 어떤 영화들 90년대 헐리우드 영화들 뭐 주성치 쿠밀 같은 것도 떠오르고 되게 고전적인 인물들과 고전적인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의도하신 바가 있는지 혹은 뭔가 영화적인 어떤 뭐 레퍼런스가 됐건 그런 감흥들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렇게 영화를 되게 늦게 시작해갖고 영화를 되게 열심히 많이 봤어요. 열심히 많이 보고 특히 또 되게 좋아했었던 게 60년대, 70년대 미국의 B 영화들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바바렐라라는 영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 영화가 가장 돈 많이 쓰고 가장 크게 망한 영화거든요. 바바렐라를 꼭 보세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하나의 지금의 패션 아이콘 같이 됐어요. 그 영화 자체가. 그 영화를 모티브로 한 거고 그냥 저는 그냥 모르겠어요. 그때 다니면서 봤던 영화들 그다음에 제 머릿속에 있었던 것들 재밌건 재미없건 항상 그 느낌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들을 쓰려고 하는데 이번 영화에는 뭐 모르겠어요. 우리 대표님이 그래도 많은 룸을 열어주셔갖고 대표님들께서 그래갖고 좀 많이 제가 좋아했던 것들을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네. 맞나? 질문? 맞아요. 네, 맞아요. 아까 같이 맞아. 같이. 같이. 지금 기억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뭔가 기존에 있었던 거를 이렇게 비트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삐딱하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동화라는 거 모든 영화들을 다 비틀고 싶었거든요. 장르를. 그러니까 영화 기존에 있었던 씬들 뭐 이런 것들 영화란 뭐 이런 것들 다 비틀고 싶어서 거기에서 오는 희열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근데 그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맞아요. 그게 계급도 없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뭐 이게 뭐 동화라고 하지만 진짜 동화도 아니고 그리고 뭐 갑자기 뭐 타조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와이프가 계속 얘기하는데 타조가 갑자기 왜 나오냐고 계속 얘기하는데 타조 같은 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상징적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원주민들 힘없고 말 못하는 그런 섬에 사는 원주민들을 이제 뭐 표현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이게 또 디즈니라는 우리가 그런 그 동화라는 그걸 갖고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타조가 등장하게 된 거고 원래는 노아의 방주처럼 진짜 많은 동물들이 나왔어요. 대본에 많이 바뀐 거예요. 그거 해야 돼? 그래서 계속 옆에서 원래 이렇게 오두막에 막 불 나고 그 동물들이 막 사슴이랑 다람쥐랑 막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그거 꼭 해야 돼 계속. 저희 집을 지어서 불 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안 하길 잘했지. 근데 말씀처럼 맥락이나 개연성 같은 지점에서도 저는 계속 이제 존나가 이제 타조배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집과 어떻게 보면 환경을 다 없앤 타조의 복수이기도 한 거고
심지어 어떤 가족을 그렇게 한 이에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감독님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계속 전시하되 그 밑에 깔려 있는 어떤 정서 같은 것들은 되게 뭔가 환경을 뭔가 패션처럼 보이고 있는 누군가일 수도 있고, 감독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가스라이팅이 됐건 굉장히 뭔가 현재의 우화 같은 느낌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대본에 있었던 것도 있었겠지만 감독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의도하신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질문입니다. 저기 질문지를 여기 써서 좀 크게 좀 다른 스케치북에다가 아니 이럴 거면 그래야 되지 않나? 역시 한주희 감독이 이해력이 되게 많다라는 감탄. 와, 영화를 이렇게 봤구나라고 해야 될 질문이었어요. 질문인데 그 질문이 뭐였죠? 동화기도 한데 굉장히 사회 풍자적인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가스라이팅도 있고 무슨 뭐 환경운동가인데 뭐 그게 뭔가 이상한 사람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의도하신 거이시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 그러니까 조나단이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우리 일상에 있는 그냥 악. 근데 그들은 솔직히 우리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뒷담화 맨날 없어졌으면, 그러니까 우리 삶에 진짜 막 공해 같은 사람. 그냥 나쁜 사람 맞잖아요. 아니 근데 나쁜 사람들은 자기가 나쁘다고 생각 안 하거든. 그리고 저는 그 행복이란 이것도 그러니까 약간 매직 스펠 같아서 가스라이팅 자체가 저는 뭐 알고리즘도 솔직히 가스라이팅이다. 우리의 취향, 그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거 뭐 어떤 것들을 다 뭐 되게 그렇잖아요. 그 막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스라이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비꼬고 싶었고 그냥 그리고 정말 말을 되게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야. 되게 선은 되게 이상한 얘기했다가 욕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딱 그런 거예요. 많이 비꼬고 싶었어요. 네. 근데 비꼬는 게 제일 재밌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영화는 결국 이 영화의 완성을 결국 시키는 건 저는 스타와 팬 어떤 그런 관계에서 이제 결국은 매듭이 지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인물이 용기를 내게 되는 과정인 거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두 배우분께서도 이제 극중의 범우 같은 뭐 어떤 영향을 준 어떤 팬분들이 혹시 있으실까? 그리고 뭐 아니면 기억나시는 어떤 뭐 팬분들일 수도 있고요. 감독님도 마찬가지로 팬분들 계시니까요. 그런 분들 계시다면 뭐 궁금합니다. 저희는 뭐 여러분들이죠. 지금 와 계시는 여러분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도 네, 저도 여러분이에요. 저도 뭐 이상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똑같은 얘기 하지 마시고요. 똑같은 얘기도 안 할 거고요.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드라마도 끝나는 시기에 영화도 같이 개봉해서 저는 뭐 팬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팬인데 제가 이렇게 뭐 소극적으로 막 대했었는데 왜냐면 제가 그런 게 없었다고 생각하니 근데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분도 많이 생기니까 영화도 좋아해 주시고 제가 이제 드라마 때문에 저 배우 영화가 나온다네 지금 와서 영화 팬이 되고 원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면서 정말 너무 이걸 해야 되나 감사했어요. 했던 게 네. 너네 처음 만나는 그 프로포지션이 원래 제가 삼각 팬티 입고 청국장을 끓이면서 행복을 부르는 거였어요. 근데 그 장면이 너무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벗어나려고 그랬던 거였거든요. 딴 거보다 와 이건 너무 들어올 것 같은 거야. 아니 그냥 이거는 진짜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감독님한테 그때 말씀 제가 드리고 뭐 여지 있다 많이 바뀔 거다 얘기해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고 가장 현타 왔던 건 태권도복 입고 그건 원래 대본에 없던 거였거든요. 양덕, 음덕은 정말 감독님 장인어른께서 감독님께 보내주신 거를 저희한테 텀글로 보내준 거를 대본에 뭐 이렇게 태권도 입고 그 폭포가 나오고 그런 건 전혀 없고 갑자기 크로마에서 저보고 태권도복 입고 그걸 시키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맨날 한 테이크 가고 주저앉고
그랬죠. 다른 거보다 그 장면하고 처음에 그 외국 분들하고 그거 되게 짧게 편집이 됐는데 진짜 많이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장면 찍을 때도 좀 현타가 왔고 그랬죠. 그러니까 불가만 씨는 되게 좀 운 좋게 오정세 씨가 오면서 뭔가 잘 맞아 떨어진 신이었고, 아 이거는 약간 즉흥적으로 태권도 씨는 좀 많이 가가지고, 근데 그 장면이 뭐 현타가 왔지만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예. 감독님은 태권도를 뭐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태권도요. 제가 이제 외국에서 어렸을 중학교 때부터 살아갔고 거기 보면은 대부분 태권도라는 게 또 우리나라를 또 알리는 거고, 예, 국기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태권도를 해요. 그래서 그냥 태권도가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좋고요. 왜냐면 저희가 거의 야외 로케이션을 찍은 장면이 많이 없어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밤신 유일하지 않나? 아유 되게 많았어 평창에서. 대전에도 있었어요. 그거 안 나와도 그러니까? 출근 안 했었어요. 출근 안 해서 갖고. 뭐 그 장면 너무 좋고 저는 불가만 씬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불가만 씬이 원래 대본 이것도 바뀐 거예요. 로케이션이 원래 그 유람선에서 제가 좀 별로 이렇게 길지가 않았는데 뭐 되게 핫플인 포토존에서 제가 사진을 찍다가 뭐 좀만 뒤로 이렇게 물에 빠지고 뭐 이렇게 구하고 이런 해프닝이 벌어진 건데 불가마로 바뀌고 훨씬 더 재밌는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대본도 훨씬 좋았던 시인 것 같아요. 저희 연출부 세아가 아이디어를 낸 거고, 예, 그리고 미술팀이랑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 친구. 그래서 고마워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불가마처럼 뜨겁게. 불가마 씨 영화 정말 빨리 끝내고 싶었어. 이 시간 찍으면 끝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본을 개입을 해서 쇼호스트 홍성구 씨가 제 친구거든요. 섭외도 해오겠다. 정말 그래서 섭외. 예. 맞아. 유한 배우님도 네. 저는 성굴에 한 2번 더 나와요. 저도 그래서 왜 한 번밖에 안 나오지 그랬거든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열애랑 범우랑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한테 얘기하는 줄 알고 제가 막 이렇게 하트 보내고 자기한테 글 쓰는 건지 알고 이제 하트 보내고 뭐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호흡이 늘어지다 보니까 보여줘. 블루데이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디 갔는 거래? 다음 질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내 거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뭐 이러는 거를 깔아놓고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조나단은 이상한 얘기하고 지금 이상한데 맥락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승재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서 되게 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분도 콤플렉스가 있고 근데 그분은 뭔가 누구를 위협하거나 이러진 않았기 때문에 전 되게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네. 선배님께도. 저는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나르시즘을 갖고 있고 뭔가 자기를 치장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컴플렉스에서 온다고 생각을 했고 감독님한테 행복을 왜 부르는지, 빨라는 언제 가는지, 근데 막 이민 같다고 그 감독님이 말씀을 해줘가지고 그냥 자기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 어릴 때부터 학습된, 그러니까 행복도 약간 그런 주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했던 것 같고요. 이승재랑 뭐 비슷하게 해야겠다기보다 개인적으로 정세 씨랑 너무 친하니까 그보다 웃기긴 힘들겠지만 비슷한 정도로는 재밌게 나와야 된다는 게 좀 되게 많이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 사용하면 오정세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감독님보다 오히려 제가 더 부담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정세한테.